장인어른이 꿈에서 여자애가 딱 뛰어와가지고 향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했다고 해서 꿈에도 그리던 예쁜 딸아이. 아유 예뻐라. 10달 뒤 기적처럼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조그만 움직임, 작은 숨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생생한데 아이고. 하룻밤 만에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차라리 다시 뱃속에 넣어서 괜찮아지면 다시 뱃속에 넣고 싶으시. 내 아이에게 그런 사고가 생길 줄 엄마 아빠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믿고 맡겼던 병원 신생아실인데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하루하루 아이를 만날 생각에 두근거렸다는 정훈 씨. 더욱이 7년 만에 얻은 첫 딸이었습니다. 아이고 참. 집에 오면 여기 이쪽으로 자리를 하려고 이렇게 깔아놨었고요. 처음 베넷 저고리부터서 뭐 우주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거 하나하나 사면서 얼마나 설레셨을까요? 아직 포장도 안 푼 물건까지 방 안은 딸아이를 위한 선물로 가득한데요. 보물 같은 늦둥이라 더욱 애지중지 품은 엄마와 아빠. 그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듯. 지난달 아이는 건강하고 씩씩하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막 씩씩하게 막 울고 이렇게 살짝 그 뭐 좀 닦는다고 이렇게 살짝 하는데 막 오줌을 확 싸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아 얘가 안기자마자 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건강하다는 증거라. 그럼요. 좋은 거죠. 얼른 아이를 집에 데려오고 싶었던 아빠. 이게 태어날 때 안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려고 하던 고온이다 이게 이렇게. 태어나면 여기 싸서 네, 집에 싸가지고, 데려오려고. 네. 하지만 그 길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의 퇴원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밤 11시, 엄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그래서 신생아실로 좀 와달라 그러길래 다음날 퇴원이고 하니까 설명할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갔던 거죠. 하지만 예상치도 못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멀쩡하던 아이가 호흡 곤란에 빠진 겁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발만 살짝 이렇게 작아지면서 왜 이러는 거야? 그렇게 하고 그냥 자초지종을 물었지만 병원도 이유를 모르겠다는 말뿐이었는데요. 의식을 잃은 상태로 급히 대학병원으로 이송된 아이. 아유 세상에. 서둘러 응급조치를 했지만 다음 날까지도 상태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CT 촬영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애기 두개골 골절이다. 어? 뇌 손상이 지금 많이 심각하다. 야. 아이의 왼쪽 뒤통수 부분에 심각한 골절이 생겼던 겁니다. 아. 골절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해 육안으로 보일 만큼 큰 부종이 생겼는데요. 뇌 손상이 너무 심해 수술을 해도 나아질 방도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신생아 머리에 손쓸 수 없는 상태다. 애기 손발 좀 만져보고 몇 시간 동안 만져보시라. 마지막으로 눈물이 막 그냥 쭉 나오면서 이 발 만지고 그 안에는 손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뭐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만지면서 계속 울기만 하다가 힘없이 처진 아이의 손과 발을 만지며 아빠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는 애기가 골절이면 뭐 두개골 골절이면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외부적인 충격인데 떨어뜨릴까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태어난
입원한 지 5일 된 신생아에게 가해진 커다란 충격. 낙상이요? 아빠는 아이가 병원에서 낙상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뭐 부인한다, 회피한다 이런 걸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서 뒤척거나 그다음에 떨어뜨리거나 이런 적 있나? 어때? 경찰에서 그대로 얘기할 수 있나? 그렇다더라고요. 그럼 저는 이거 뭐지? 병원은 오히려 다른 곳을 지목했습니다. 어떤 다른 원인이요? 그 얘기 들어보면 이송 중에 차가 엄청 많이 흔들렸다니 혹시 그것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구급차? 이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로 나쁜 원인이었습니다. 당시 사설 구급차를 불러 아이를 이송했는데 이때 차의 흔들림 때문에 골절을 입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하지만 해당 업체는 병원의 주장이 그저 황당하다는 입장. 안에 막 상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어. 어이없잖아요. 애기가 그냥 멀쩡해서 왜 이렇게 갔겠어요. 근데 이게 누가 붙여가지고 안고 짜면서 CPR-하면서 뭘 사고 있다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갈색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멀쩡하던 아이의 두개골은 대체 왜 어떤 이유로 인해 골절이 됐던 걸까? 전문가와 함께 CT 사진을 분석해 봤는데요. 애들 뼈가 말랑말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짧은 순간에 강력한 힘을 주기 전에는 머리 뼈는 안 갈라지거든. 응급차 안에서는 우리 인큐베이터 아이를 잡고 가기 때문에 아이가 머리를 부딪히면서 저 정도 골절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무거운 것을 아이 머리로 떨어뜨렸거나 아니면 아이를 들고 있다가 떨어뜨렸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골절로 보여집니다. 낙상 사고의 정황이 확실하나 병원이 계속 부인하자 아이가 입원한 동안에 병원 CCTV 기록을 요청한 아빠. 그런데 영상을 보던 아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렇게 막 어떤 일이 있었길래? 외부의 출입이 통제된 그곳에서 한 간호사가 내 아이를 위험천만하게 다루고 있던 겁니다. 평소 외부인은 함부로 들어갈 수 없으며 간호사와 아이만 들어갈 수 있는 신생아실. 아이고, 방금 정말 아이를 아니 CCTV엔 그동안 엄마 아빠가 미처 보지 못했던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아니 아기를 안고 있었던 거 맞죠? 마치 무슨 인형을 안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내동댕이 치길래. 아니 이 골절 사고가 아니었으면 이 CCTV를 안 돌려봤고 그렇다면 이 학대 정황을 몰랐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유리창 너머의 신생아실, 좀 감염 이런 것 때문에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출입도 제한되고 면회가 제한되고 안에서는 저런 더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게 그러니까요. 놀랍네요. 그 일이 있기 전까지 병원은 가족들에게 아주 행복한 장소였습니다. 첫째 때 거기서 일단 분만하고 좋은 기억들이 있으니까 둘째도 거기서 산후조리까지 다 했죠. 우리한테는 되게 행복한 곳이었으니까 뭐 체력적인 큰 병은 좋다 하던데 다른 쪽으로 간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믿었던 네. 설마 안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을 거라고는 뭐. 첫째, 둘째 다 낳으셨으니까 네. 거기서. 만지고 싶다. 만져보고 싶다. 지금 못 한다고. 아직 예방 제품도 더 해야 되고. 어머니 콩콩하지만 온 가족이 기다렸네요. 하지만 가족들도 만지지 못했던 아이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니 방금 왜 쳐요? 왜 쳐? 아이를 때린 거예요? 아니 아이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들더니 아니 한 손으로 아이를 잡고 가는 간호사. 너무 심하다. 아이가 아니라 마치 물건을 옮기듯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들죠 아이를? 참. 급기야 아이를 던지다시피 바구니에 내려놓는 간호사. 아이고. 세상에. 이건 분명한 아동 학대였습니다. 그러게요. 아니. 진짜. 저희는 너무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안고 머리 받치고 팔고 이렇게까지 조심을 하는데 정말 좀 놀랬죠.
이렇게 하니까 의사고 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바로 드는 거죠. 하지만 병원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는데요. CCTV 번호 본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요즘 애들 워낙 똑똑하지. 그게 뭐 이러는 걸 시스템을 감시하고 이런 것 자체가 뭐 위반이라더라. 무슨 위반 아닙니까? 뭐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그럼 감시 안 할게. 대신 이게 분실이라든지 뭐 차량이 뭐 긁히는 주장이 있으면은 시스템 돌려보자. 방법용으로 달아놓은 CCTV일 뿐 감시를 한 적이 없었기에 해당 간호사가 언제부터 얼마나 많은 아이를 학대해 왔는지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아, 참. 그 직원이 저희 있을 때 근무했다는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죠. 인형도 그렇게 쉽게 다룰까 생각했어요. 제가 자기 앞에서 백혈병이라서 오늘 하고 있고 지도 임신 16주 뭐. 본인이 임산부예요? 도도가 안 그래야지 그러면. 야, 임신 사실 왜 숨기고 임신한 사람이 야간 근무 안 하면 안 되는 게 몰라. 나한테 막 이렇게 꼴라니까. 아니 본인이 임산부인데 어떻게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런 행동이 아이들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그 크레이들이라 그러죠. 크레이들에 거기다가 애를 내려놓을 때 보면 뭐 거진이 그냥 집어 던져 놓듯이 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머리가 쾅 부닥치면 애들은 뇌출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학대로 인해 아이의 두개골이 골절될 수도 있었을까? 머리가 저 정도 좀 떨어진 거야. 딱딱한 바닥에 쾅 하고 머리가. 그렇죠. 그 정도 충격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떨어지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아니면 일부러 뭐 발로 밟든가 주먹으로 그냥 수박 깨듯이 주먹 격파하듯이 아이고, 쳐야 참.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영상에 찍힌 학대도 명백한 범죄 행위지만 이로 인해 두개골이 골절됐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간호사. 제가 조사를 받는 거는 아동 학대 부분이고요. 골절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전혀 아니신 거예요, 골절은? 네,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골절 사고와 자신은 상관이 없다는 간호사. 낙상 사고가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아빠는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고 합니다. 오후 6시 40분 엄마가 아이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애기 앞에 옷 앞서필 젖을 정도로 돈을 해서 그거 다 닦아주고. 잘 먹던 모유를 그날따라 먹지 못했다는 아이. 걱정이 된 엄마는 아이를 다시 신생아실로 보냈다는데요. 아이의 상태가 나빠지게 된 건 그로부터 4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그때 애들 토한 시점에 그 전에나 그 직후가 문제가 있지 않나. 아빠는 6시 40분 전후 CCTV를 꼼꼼히 확인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6시 40분 이전 1시간과 이후 1시간, 총 2시간 분량이 사라져 있던 겁니다. 왜 그 부분? 그냥 1시간이 넘어갔네요? 누가 삭제한 거예요? 녹화가 재개된 밤 10시 30분부터는 이미 의료진들이 아이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관상들이 띄엄띄엄 되니까 이거는 뭐 애를 떨어뜨려 놓고 우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100% 이제 의료사고다 생각이 들어서 병원 측에서 CCTV를 보냈을 때 일부 영상을 삭제하거나 누락해서 보낸 건 아니었을까? 그 직접 CCTV를 누구나 다 손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비밀번호 그래서 저도 못 봅니다. 비밀번호 몰라요. 근데 우리가 장난친다. 그런 기능 자체가 없대 CCTV가. 하루를 다 내면 다 내지 부분은 못 날린다. 영상 분석 전문가 또한 CCTV에 사라진 2시간에 주목합니다. 모션 감지 기능이 작동되고 있어요. 그거는 움직임에 있는 거는 기록이 되고 움직임이 없는 건 기록이 안 되는 시스템인데 1시간 정도 모션이 감지가 안 되려면은 거의 새벽에 거의 뭐 아무도 안 다니는 골목이라든지 또는 뭐 사람이 거의 인적이 없는 곳 그 정도 돼야지만 거의 1시간 텀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약간 의문이 가는 점은 있어요. 정상적이라면
손을 흔드는 정도의 반응만 있어도 녹화가 됐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대체 이 데이터 파일을 누군가 임의로 삭제했다든지 아니면 출력할 때 누락해서 출력했다는 것들도 DVR 장치만 확인해서 포렌식 해보면 다 나와요. 누군가 인위적으로 영상을 조작했다면 분명 원본의 기록이 남는다는 것. 경찰은 해당 기계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의뢰한 상태인데요. 그렇죠. 원본에는 기록이 다 나오죠. 남겠죠. 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그 CCTV 삭제된 건지 아닌지는 언제쯤 나와요? 이제 본청으로 올라와요. 검토를 해봐야겠지. 그건 지금 의뢰해 놓으셨고 네, 바로 해요. 어느 정도 걸릴지는 어느 정도 모르시고. 그날 누군가는 아이를 떨어뜨렸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에 솔직히 말하고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과 같은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만약에 떨어진 시점에 바로 조치를 했으면 좀 달라질 수 있는. 그럼요. 네, 그럼요. 아이고 세상에 참. 떨어진 시점에서 골절임을 알았으면 우리가 아이한테 어떤 증상이 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준비를 하고 뇌가 이제 부풀어 오를 거니까 뇌 하강제도 투여하고 또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수술까지 할 수가 있었겠죠. 네, 그런 처치들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놓친 거죠. 하지만 그 누구도 다친 아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데요. 병원 11일 말부로 폐업하거든요. 네? 그 마당에 뭐 반론하고 막 자세할 게 모르겠는데 병원 문 닫는데. 어차피 뭐 경찰 조사에서 나오면 나온 대로 뭐 그다음에 그쪽에 민사도 제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반론도 필요 없습니다. 반론 안 해주셔도 되고요. 쓰시고 싶은 대로 쓰세요.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병원은 돌연 폐업을 결정했지만 엄마 아빠는 아이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를 볼 수 있는 시간은 하루 단 30분. 매일 조금씩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뿐인데요. 아가씨. 아가씨. 엄마 아빠 왔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었지? 좀 움직였는다. 엄마 아빠도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살아나기 힘들 수 있으며 만약 살게 되더라도 영구 장애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아픈 아영이의 작은 손과 발을 잡은 다음 날. 엄마 아빠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잘못될 수 있다 하더라도 얘가 우리 가족이었고 내 딸이었고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들을 남기고 싶어서 그랬죠. 앞으로도 계속 이름 불러줄 거고요. 양아 엄마 아빠 내일 또 올게. 착하다 우리 아기. 잘 견디고 있어. 너무 엄마가 많이 안아줄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모레는 내일보다 더 좋아지는 거야. 빨리 못 가도 되니까 하루하루 점점 더 나아지는 거야. 엄마 아빠 내일 또 올게. 잘 자. 잘 자고 있어. 아유 참 정말 마음이 아프네요. 저는 마지막 부분에 그 아영이 엄마 아빠가 아영이에게 계속 말을 걸어주잖아요. 근데 어쩐지 아영이가 듣고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요. 출생 신고를 한 이후에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는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폐업을 하면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겁니까? 이미 불법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간호사 중에 누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폐업을 하더라도 그 책임은 져야 됩니다. 네. 모쪼록 신생아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또 우리 아영이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 꼭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